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순도순 행복했지.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아들이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 아이고,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와서 네 어머니를 채가고 말았단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자 너른 논에서 농부가 모를 심고 있었어. 혹시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를 보았소? 이 논에 모를 다 심어주면 알려주지. 모를 다 심자 농부가 볏짚 태운 재를 주며 말했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네. 아들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어. 산비탈 고추밭에서 한 사람이 김을 메고 있었지. 아들은 고추밭을 메주고 고춧가루를 받았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는 구름 아래 큰 산 너머로 날아갔다오. 큰 산을 넘자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어. 까치님,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를 보았소? 벌레 한 소쿠리를 잡아주면 가르쳐 드리지요. 아들은 벌레를 잡아주고 삭정이 한 단을 받았어. 그 새는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답니다. 바위산을 넘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어. 아들은 상수리를 주워주고 독고마리 한 줌을 받았지. 그 새는 가시넝쿨 산 너머로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산속에 커다란 바위 동굴이 보였어. 동굴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쇠창살에 갇혀 있었지. 이 문은 그 못된 새들이 죽어야만 열린단다. 국리 끝에 아들은 방 안에 재를, 마당에 고춧가루를 뿌려 놓았어. 그러고는 부엌에 독고마리를 흩뿌리고 부엌 아궁이에 삭정이를 넣어두었지. 드디어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들이 동굴로 돌아왔어. 새들은 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웠어. 그런데 재가 풀풀 일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새들이 마당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날렸어. 아, 안 되겠다. 부엌에서 자야지. 하지만 부엌 바닥에는 독고마리가 있어 너무 불편했어. 마침내 새들은 큰 가마솥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 아들은 이때를 기다려 가마솥 뚜껑에 무거운 바위를 얹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 처음에는 따뜻해하던 새들은 뜨거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 새들이 죽고 나자 어머니가 갇혀있던 쇠창살이 스르르 열렸어. 그 뒤로 효성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옛날 옛적에 부지런하고 꽤 많은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온종일 산비탈 돌밭을 일구었어. 여기에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어야지. 딱딱 딱딱 괭이로 돌을 골라냈지. 마침 돌밭 가까운 동굴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 에이, 시끄러워서 낮잠을 못 자겠네. 농부가 일하는 소리에 도깨비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
도깨비는 농부를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도깨비의 속셈을 알 리 없는 농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괭이질을 했어. 딱딱 딱딱 따닥 딱딱 따글 따글. 해가 저물어 농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 심술이 난 도깨비는 농부의 뒤를 슬금슬금 뒤쫓았지. 농부가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반기며 말했어. 오늘도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와 쉬셔요. 농부를 반갑게 맞이하는 농부의 아내를 보자 도깨비는 더 심술이 났지. 난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 너무 심술이 나. 도깨비는 농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한참을 궁리했어. 옳지. 돌을 도로 갖다 놓아야겠다. 힘들게 골라낸 돌을 가져다 놓으면 분통이 나겠지. 이튿날 산비탈 밭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 어제 종일 골라낸 돌들이 밭에 도로 들어가 있었거든. 이건 심술 맞은 도깨비 짓이 틀림없어. 잠시 생각에 잠긴 농부는 도깨비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 허허, 돌을 많이 갖다 놓다니 참 다행이야. 개똥 소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고맙구먼. 도깨비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의 말을 다 들었어.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도깨비는 밭에 돌 대신 개똥을 가득 부어 놓았지. 못된 농부 같으니 혼 좀 나봐라. 이튿날 개똥밭으로 변한 돌밭을 본 농부는 바라던 대로 되어서 너무 기뻤어. 그러나 겉으로는 투덜투덜 말했지. 아이고, 이를 어째,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구나. 그러고는 도깨비가 보란 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짓 눈물까지 흘렸어. 엉엉 우는 농부를 보고 도깨비는 어깨춤이 절로 났어. 이제야 괘씸한 농부를 골탕 먹였구나 생각했지. 하지만 그해 가을에 농부의 밭에 주렁주렁 농작물이 열린 걸 본 도깨비는 자기가 농부에게 속은 걸 알았어. 감히 도깨비를 속여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도깨비는 농부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골탕 먹일 방법만 생각했어. 아, 따가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어느 날 도깨비는 밤송이 가시에 발이 찔려 쩔쩔 매는 농부를 보았어. 오호라, 저놈 집에 밤송이 껍질을 잔뜩 가져다 놓아야겠군. 심술꾸러기 도깨비는 밤사이 농부네 마당에 밤송이 껍질을 잔뜩 깔아 놓았어. 이튿날 아침에 밤송이 껍질을 본 농부는 말했지. 하하하, 올겨울 땔감으로 딱이야. 알밤이면 어쩔 뻔했어. 화가 치솟은 도깨비는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밤에 방망이를 휘두르며 말했지. 밤송이 껍질아, 알밤으로 변해라. 얍! 다음 날 농부는 마당에 쌓인 알밤을 장에 내다 팔았어. 그러고 큰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대. 연호랑과 새오녀. 신라 때 동해 기슭에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았어. 남편인 연호랑은 고개를 잘 잡는 어부였고 아내인 새오녀는 비단을 잘 짰어. 부부는 마음이 곱고 정답게 잘 지내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 하루는 연호랑이 고기잡이를 나갔을 때야. 바닷가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려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날씨가 험해졌어. 그러고는 잠시 뒤 바위가 움직이더니 바다 위를 둥둥 떠가기 시작했지. 연호랑은 바위 위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어.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바위가 널 안내할 것이니 걱정 마라.
연호랑은 바위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 육지다! 묻지 보였지만 살던 곳이 아닌 낯선 곳이었어. 밤사위 바위는 동쪽으로 떠내려간 거였어. 비록 살던 곳은 아니지만 목숨이야 부지하겠지. 연호랑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어. 바위는 얼마 뒤 무태 닿았어.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와 있었어.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정성껏 대접했어. 그곳은 지금의 일본인 대화국이었어.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 틀림없어! 그곳 사람들은 연호랑을 하늘에서 내린 귀한 사람으로 여겨 대화국의 임금님으로 삼았어. 연호랑은 대화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새오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 새오녀는 어찌 지내고 있을까? 한편 새오녀는 남편을 찾아 바닷가를 헤매다녔어. 여보, 연호랑!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연호랑을 찾을 수 없었어. 새오녀는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고 바위에 엎드려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 이튿날 아침, 정신을 차린 새오녀는 깜짝 놀랐어. 바위에 실려 대화국까지 온 거야. 새오녀가 무태 닿자 사람들이 몰려왔어. 하늘에서 새 임금님의 짝을 보내주셨어. 사람들은 새오녀를 왕비로 삼게 했어. 연호랑과 새오녀는 꿈같은 일에 어쩔 줄 몰랐어. 머나먼 이곳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다니. 연호랑과 새오녀는 하루하루를 정답고 행복하게 지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오녀가 떠난 뒤로 신라 땅에는 해와 달이 뜨지 않았어.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서 까닭을 물었지.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정기가 동쪽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연호랑과 새오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어.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당장 그 둘을 데려오라고 했지. 이 소식을 들은 연호랑과 새오녀는 근심에 빠졌어. 하늘의 뜻이니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세요. 연호랑은 신하에게 새오녀가 짠 비단 한 피를 들려보냈어. 신하가 신라로 돌아와 제사를 지내자 연호랑의 말처럼 다시 해와 달이 떠올라 빛났다고 해. 누가 떡을 먹을까? 옛날 어느 마을에 코 흘리개, 박박이, 눈첩첩이가 살았어. 코 흘리개는 코를 너무 흘려 소매뿌리가 늘 반질반질했어. 박박이는 머릿속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지. 눈첩첩이는 눈곱이 잔뜩 끼어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이었대. 어느 여름밤이었어. 코 흘리게 박박이 눈첩첩이가 별 구경을 하고 있었어. 하늘에는 별도 참 많아. 코 흘리개가 콧물을 쓱 닦으며 말했어. 떡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지? 박박이가 머리를 긁으며 끼어들었어. 떡 얘기하니까 떡 먹고 싶다. 눈첩첩이도 눈을 비비며 말했지. 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왔어. 우와, 떡이다! 코올리개와 박박이, 눈첩첩이는 떡 접시로 달려들었어. 잠깐! 박박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 코올리개와 눈첩첩이는 불평 섞인 눈으로 박박이를 보았지. 뭐지? 그냥 나눠 먹으면 좋을걸. 코올리개가 코를 쓱 훔치며 투덜댔어.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떡을 다 먹는 게 어때? 박박이는 다시 말했어.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거야? 눈첩첩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지. 지금부터 코를 안 훔치고 머리를 안 긁고 눈을 안 비비는 사람이 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어때? 박박이의 말에 코올르게와 눈첩첩이가 찬성했어. 자, 시작이다. 셋은 떡 접시를 앞에 놓고 내기를 시작했어. 박박이는 머리가 근질거렸지만 꾹 참았어. 코올리게는 콧물이 대롱거려도 닦지 않았지. 눈첩첩이는 눈을 안 비비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 셋은 떡을 먹기 위해 참고 참고 또 참았어. 시간이 흐르자 박박이는 머리가 가려워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 며칠 전에 산에 갔다가 큰 사슴을 보았는데 글쎄 뿔이 여기도 돋고 저기도 돋고. 박박이는 말을 하며 가운데를 슬쩍슬쩍 긁었어. 내가 그 사슴을 보았다면 이렇게 활을 쏘았을 텐데. 코올리게는 활 쏘는 신용을 하면서 소매로 코를 쓱 닦았지. 그러자 눈첩첩이가 손을 내젓는 채 하며 눈을 쓱 비볐어. 안 돼, 안 돼. 활을 쏘면 안 돼. 과연 이 셋 중에 떡은 누가 먹었을까? 재미네 꼴. 중국 길림성에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정답게 살았지. 평화로운 마을 이야기가 용국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어. 용왕은 땅 위에 정말로 그런 마을이 있는지 궁금해서 신하를 불러 말했어. 마을 사람 한 명을 제물로 잡아오너라. 신하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우두머리인 불악장에게 사연을 이야기했어. 용왕이 노하면 큰일이지. 불악장은 자기가 제물로 가겠다고 했어. 나는 무태서 오래 버티기 어려우니 어서 갑시다. 신하는 용궁 샘물을 마시며 재촉했어. 가는 길에 목수를 만났어. 용궁 신하와 불악장의 말을 들은 목수가 말했어. 목수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으니 어서 갑시다. 승강이를 하며 가던 길에 이번에는 대장장이를 만났지. 이야기를 들은 대장장이가 말했어. 대장간 일은 아들이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불악장과 목수, 대장장이가 서로 자기가 가겠다고 말씨름을 하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가 다가왔어. 그릇은 모자라도 되니 제가 갚지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내가 땅귀신이 되겠소. 마음이 급한 신하가 재촉하며 말했어. 한참 길을 가다가 농부를 만났어. 농사야 누가 지어도 되니 제가 가겠어요. 곧이어 안악내와 마을 처녀가 나섰지. 안악은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하잖소. 처녀가 없으면 잔살림은 누가 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가야 한다며 실랑이를 벌였어. 시간이 없소. 아무나 데려갈 수밖에 없군. 신하는 처녀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 용왕은 신하가 데려온 처녀를 보고 놀라서 물었어. 하필 시집도 안 간 처녀를 데려오다니 마을에 사람이 그리도 없더냐? 신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용왕에게 모두 이야기했어. 허허, 그랬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정답고 재미있게 사는 까닭을 알겠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정에 감동하여 처녀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안겨 마을로 돌려보냈지. 그 뒤로도 마을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정답고 즐겁게 사는 그 마을을
재민의 꼴이라 불렀어.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예쁜 외동딸이 있었어. 마음씨 고운 외동딸은 배를 잘 짜서 직녀라고 불렀지. 직녀가 짠 배는 어느 누가 짠 배보다 훌륭했어. 직녀의 나이가 차자 하늘나라 임금님은 소 모는 일을 하는 견우를 신랑으로 삼았어. 견우는 소를 잘 돌보는 데다가 잘생긴 청년이었지. 하루는 직녀가 배를 짜고 있는데 견우가 소를 몰고 왔어. 날씨가 좋으니 소를 타고 노는 게 어떻소? 임금님께 꾸중 들을 일이 걱정되었지만 직녀는 견우와 함께 들판으로 나갔지.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 해님은 빛나고 바람은 정말 달콤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견우와 직녀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어. 보다 못한 임금님이 직녀를 불러들였어. 어째서 놀기만 하는 게냐? 오늘은 꼭 배를 짜거라. 직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배를 짜려 했지만 잘 안 되었어. 임금님 꾸중에도 아랑곳 없이 개울과 강에서 놀았지. 임금님은 몇 번이나 직녀를 용서했어. 하지만 직녀와 견우는 약속을 어기고 놀기만 했지. 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크게 노한 하늘나라 임금님이 소리쳤어.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가고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살도록 해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만 만나거라. 둘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 견우와 직녀는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되었어.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넓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어.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움에 울고 또 울었지. 둘의 눈물은 은하수를 넘치게 하고 땅나라까지 물바다로 만들고 말았어.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해 흘리는 눈물이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야 해. 우리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자. 까마귀와 까치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날아갔어. 그러고는 서로 머리를 잇대어 다리를 만들었지. 은하수를 건널 오작교를 만든 거야.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가 서로 부둥켜 안았어. 오작교 덕분에 땅나라에서는 7월 칠성날이 와도 물난리 걱정을 하지 않게 됐어. 물론 7월 칠성날 가끔씩 비가 오기도 하지만 그건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야. 그리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 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널 때 새들 머리를 밟고 가서 그런 거래. 방귀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 한 사람은 키다리 방귀쟁이고 또 한 사람은 난쟁이 방귀쟁이였지. 두 사람의 방귀는 말할 수 없이 셌어. 키다리 방귀쟁이 방귀 한 방이면 감나무의 감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난쟁이 방귀쟁이의 방귀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지. 둘은 만나기만 하면 제 방귀가 더 세다며 자랑했어. 그렇다면 둘이 방귀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떻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나섰어. 좋아,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하지. 둘은 산을 사이에 두고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했어. 뿡뿡, 삐용삐용, 퓨뿡, 펑펑. 두 사람은 지지 않으려 제 방귀로 절구통을 날렸지.
마을 사람들은 둘의 방귀 시합을 열심히 지켜보았어. 밤이 깊도록 방귀 시합이 이어졌지. 키다리 방귀쟁이와 난쟁이 방귀쟁이는 점점 지쳐갔어. 방귀를 뀌지 않으면 되날아온 절구통에 맞겠지. 절구통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야겠어.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어. 절구통이 산 가운데를 지날 때 둘은 똑같이 방귀를 뀌었지. 뿡뿡 펑펑 방귀 소리와 함께 절구통이 하늘로 날아올랐어. 방귀 시합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 저것 좀 봐. 너무 높이 올라가 이젠 보이지도 않아.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방귀쟁이들이야. 절구통은 슝슝 날아올라 달나라까지 갔어. 달나라 골짜기에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지. 이게 뭐지? 깡충깡충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달나라 토끼가 떨어져 있는 절구통을 보았어. 절구통 아냐? 토끼들이 기뻐하며 모여들었어. 절구통이 생겼으니 떡을 만들어 먹자. 보름날 밤에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렴. 쿵덕쿵, 쿵덕쿵. 토끼들이 절구통에 떡방아를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속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 너머 마을에 품팔이 일을 하러 다녔지. 집에 남겨둔 오누이 걱정에 어머니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 누구든 찾아오거든 엄마 손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한 뒤에 문을 열어주어라. 네, 어머니. 오누이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야. 일을 마친 어머니가 떡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까지 가려면 여러 고개를 넘어야 했지.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야. 어흥! 어머니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 에그머니, 호랑이다! 놀란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광주리의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 떡을 받아먹은 호랑이는 골짜기 뒤로 사라졌어. 한 고개를 넘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광주리에서 떡을 하나씩 꺼내주었지. 그러다 광주리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 고개에 이르렀을 때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떨어진 걸 안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잡아먹고 어머니의 저고리와 치마를 걸쳐 입었어. 초가집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얘들아,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문 밖에서 몹시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빠의 말에 창호지를 뚫고 털북숭이 손이 쑥 들어왔어. 호랑이다! 어서 달아나자!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갔어. 뒤쫓아온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지. 얘들아, 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손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하자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 어이쿠, 자꾸만 미끄러지네. 에이,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와야지. 누이 동생의 말에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 놀란 오누이는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밧줄을 내려주시고 버리시려거든 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스르르 새 밧줄이 내려왔어. 오누이는 밧줄에 매달려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 그걸 본 호랑이도 기도를 올렸어. 하느님, 제게도 새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또 밧줄이 내려왔지. 호랑이는 냉큼 밧줄을 잡고 매달렸어. 조금만 기다려라. 꼭 잡고 말 테다. 호랑이의 손에 오누이가 잡히려는 순간이야. 투둑! 호랑이의 밧줄이 소리를 내며 끊어졌어. 집채만한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지.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은 해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단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농부가 길을 가는데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어. 비단 주머니에 든 것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지.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활랑활랑 붙였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시원한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코가 쑥 길어지는 거야.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람?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꺼내 붙여보기로 했지. 그러자 코는 원래대로 줄어들었어. 정말이지 신기한 부채로다. 농부는 빨간 부채를 붙였다, 파란 부채를 붙였다 하며 놀라워했지. 며칠이 지났어. 이것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쌀이 떨어진 농부는 생각했지. 가난한 농부는 건넌 마을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달라고 했어. 뭐, 쌀을 구워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부잣집 영감은 버럭 화를 냈어.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영감이 모르게 살살 붙였어. 부잣집 영감은 나중에야 코가 길어진 것을 알았지. 어이쿠, 이게 웬 조아람? 놀란 영감은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코는 줄어들지 않았어. 마침내 부잣집 영감은 제 코를 본래대로 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지. 농부는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는 채 하면서 파란 부채를 꺼내 살랑살랑 붙였어. 부잣집 영감의 코는 본래대로 줄어들었지. 농부는 코를 줄어들게 해준 대가로 재산의 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말이야.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된 농부는 뒹굴거리며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 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궁금했거든. 농부의 코는 지붕을 뚫고 옥황상제님이 사는 하늘나라의 부엌까지 올라갔어. 부엌의 나무단 사이로 코가 쑥 올라오자 궁녀는 부지깽이를 꿰어 놓았지. 아이쿠 아야! 깜짝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 파란 부채를 붙이자 코가 줄어들면서 농부의 몸이 하늘로 둥 떠올랐어. 그 순간 하늘나라의 궁녀가 부지깽이를 빼냈어. 나 죽는다! 나 죽어! 농부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어. 그때 부인이 농부를 흔들어 깨웠어. 아니, 무슨 꿈을 그리 호들갑스럽게 꿉니까? 농부의 코끝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대.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전래동화 9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